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재벌 만들어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시오노 나나미가 이야기한 로마인 이야기는 대일본 제국 이야기를 갖다가 로마에 빗대가지고 한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이 섹스 슬레이브, 그 성노예, 그 위안부라고도 하죠. 이 위안부를 갖다가 동양인만 한 게 아니라 서양인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급해가지고 이거 빨리 덮어야 된다라고 막 했다는 데서 본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임나일본부설의 요체는 간단합니다. 서기 369년에 야마도 외가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가야를 점령해서 562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임나일본부설의 요체죠. 그런데 이 임나일본부설에 관한 이야기는, 임나일본부라는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일본서기에만 나오는데, 그 일본서기의 신빙성을 두고 이제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그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설을 갖다가 임나가야설, 임나가 곧 가야다라고 하는 임나가야설이라고 하죠. 임나가야설을 가장 먼저 주창한 데가 어디냐면 그 메이지 시대 때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일본군 참모본부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합참과 같은 곳인데요.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1882년에 임나고고라는 책하고 임나명고라는 두 권의 책을 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합동참모본부가 갑자기 필리핀 고대사 연구 아니면 태국 고대사 연구 이런 책을 낸다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필리핀 고대사, 태국 고대사 책을 내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 군부에서 바로 임나고고, 임나명고라는 두 권의 책을 1882년에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심장한 거죠. 이때 일본은 이미 임나를 가야라고 주장하고 점령할 생각을 한국을, 그걸 빌미로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고대사의 재현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1883년에는 그 일본의 이 사쿠 중위가 광교토대왕 비문의 탁본을 그 일본군 참모본부에 또 보내게 되죠. 사쿠 중위는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의 간첩입니다. 처음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이 간첩을 신분 세탁해가지고 이제 북경에 보내서 이 중의학, 이제 한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중국어와 그 한문을 공부시킨 다음에 그 만주 지역에 보내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그 1882년에 임나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발간했다는 사실은 대한제국을 이미 이때 1882년에 점령할 걸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사쿠라는 간첩을 그 만주에 보내가지고 광교토대왕 비문의 탁본을 떠오게 했다는 것은 만주까지 이미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882년, 1883년의 일이죠. 이때 우리는 역사는 늘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피해자적인 그 의식만 강조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또 반성을 해야 돼요. 일본이 이때 이미 대한제국 점령하고 만주까지 점령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참모본부에서 세우고 있을 때 당시 이제 조선은 뭐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가 남한의 강단사학, 토착 왜구사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쪽을 계속 비판하는 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때 광교토대왕 능비를 반출하려고 했어요.
일본으로 빼돌리려고 그 일본 군부에서 군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 비문이 있는 지반현 지사, 오광국인가 하는 이 지반현 지사가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빼돌리지 못했죠. 일본 군부가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역사 문제에 달려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일본 군부가 역사 문제에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달려들었겠습니까? 군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데야. 근데 일본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실패한 거는 무력만 가지고 갔지 논리를 안 가지고 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논리를 만든 것이 가야가 임나였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선을 점령하는 그 논리 구조를 이 시기에 이미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야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임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일본 국민사학하고 그 일본 흉민사학 고급화 역사관 추종하는 남한 강단사학은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굳이 역사 공부 많이 안 해도 조금만 몇 가지 상식적인 부분만 살펴보면은 그것이 허구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려면은 서로 이제 건국 시기나 멸망한 시기나 이런 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야는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임나는 그럼 언제 건국했냐? 그럼 임나가 언제 건국했는지는 일본 허기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BC 33년인가도 이미 일본 허기에는 임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야가 건국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임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멸망할 때 임금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이 구체적으로 532년에 금강가야가 망할 때 구해왕, 구영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서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가야가 임나면은 그 532년에 금강가야가 망하고 562년에 이제 대가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562년 이후에는 일본 서기에도 임나가 나오면 안 되죠? 임나가 가야라고 일본인들이 주장하는데, 그런데 임나가 망한 지 100년여가 지난 645년쯤에도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나는 가야가 이제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딴 책이 아니라 일본 서기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셨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 학계에서는 가장 줄기차게 그 일본 고급화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그 임나 가야회를 갖다가 가장 이제 강하게 비판하신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제 일본 서기를 다 외운 분이에요.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를 다 외운 분인데, 자기는 일본 서기 앞만 봐도 일본 서기에 임나가 가야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데 왜 일본인뿐만 아니라 남한의 이병돈이, 김현군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임나 가야라고 전제를 하고 왜 자꾸 논문 쓰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분이 질의를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질의받은 사람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노태동 교수도 있었는데, 이병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났고 노태동 교수는 살아있으니까 답변해라라고 했더니 노태동 교수가 어디선가 그분은 학계 원로기 때문에 자기가 비판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재석 교수님이 자기 책에서 원로 대접하지 말고 답변해라 응?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내 답변 안 하죠. 왜냐하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이 최재석 교수님이란 분이 고대 한일 관계사를 비판하는 책을 갖다가 그 논문을 300편을 쓰고 책을 30여 권을 냈어요.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학자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방학 때 다 반납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연구 성과를 낸 분인데요. 남한 강단사학자의 카르텔이 어느 정도냐면, 최재석 책은 일체 인용하지 말자. 이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도, 남한의 어느 강단사학자들도 최재석 교수의 논문 300편, 30편의 학술저서 일체 인용을 안 하는 걸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세 권으로 일본 서기 번역본을 냈어요.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참고문헌 다 써놨는데 최재석 교수 명단은 전혀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 책도 전혀 안 써놨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낸 역주 일본 서기, 이거 일본 구급파가 냈다 그러면 새로운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 구급파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번역했다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재석 교수 이야기는 일체 인용 안 하고 일본 구급파 논리만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고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임나 가야설은 조금만 살펴보면은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데 임나 가야의 강역이 계속 늘어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군 참모본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인물이 나가미치오라는 이제 학자인데, 이 나가미치오는 뭐 가라고란 논문에서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면서 그 강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귀메 일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슈다 쇼키치, 이거 진전 좌우길이라는 슈다 쇼키치도 임나 가야가 기메라 그랬습니다.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이만희시류, 금서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는 사이토바루 고분군을 1912년에 발굴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이제 발굴해가지고 일본 왕가는 빨라야 3세기 말에 시작한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건너와서 조선총독부하고 경성제대에 근무하면서는 일본 야마도 왕가는 BC 660년에 시작한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시켰던 인물인데요. 이 이만희시류는 뭐라고 했냐면, 김해는 남가라고 임나일본부는 고령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까지 임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역이 자꾸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만희시류가 그 경성제대 교수로 있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뒷자리를 이은 인물이 시에마시 야스카즈라는 이제 말종보아라는 인물인데요. 말종보아 시에마시 야스카즈에 대한 남한 강단 사학자들의 존경심은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죠. 그런데 이 시에마시 야스카즈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가야 강역이 어디냐면 경상남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다 임나 가야 강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제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백제는 아주 조그만 동네 국가고, 임나 가야가 그 경상남북도, 충청도 일부, 그 다음에 전라도, 전라남부는 다 차지하고, 전라북도 일부까지 차지한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다. 이 시에마시 야스카즈가 이제 그렇게 주장했죠. 이 시에마시 야스카즈는 아주 악질적인 식민사학자예요. 왜냐하면 경성제대 교수로 있을 때 또 뭘 했냐면, 이제 그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소에서 만든 그 조선사를 총괄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소에서 이제 조선사 편찬 작업을 하는데 그 편찬 작업의 간사였어요. 근데 당시 그 일본군이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지는 걸 자기들도 알았어요. 또로 이제 물자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제 말기에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송진까지 채취해서 그걸 연료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갖다 다 전쟁에 쏟아붓는데, 이때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어요. 자기는 패배할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 이 역사책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발간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뭐 마지막 아베 총독이 물러가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포보다 무서운 이 역사관에 심어놨다.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다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네가 비록 지금 쫓겨가도 이 역사, 이 식민사학을 갖다가 조선인들의 뇌리에 심어 놓으면은 우리는
다시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선사 예산은 한 푼도 안 깎았는데 그 총괄했던 간사가 바로 당시 경성제대 교수였던 시야마스 야스카즈죠. 일제가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반성의 기운이 일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 도구로 이용된 거 아니냐. 이건 역사 공부 조금만 해보면 일본인이고 한국인이고 다 아는 겁니다. 일본사라는 것이 우리 고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가 진출해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일제가 패전하고 나니까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우리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 도구로 이용된 거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때 시야마스 야스카즈는 반성은 무슨 반성하고 우리는 다시 한국을 점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에서 1949년에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임나흥망사에서 바로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이 임나는 경상남북도는 물론이고 충청도 일부와 전라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도 뭐냐면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에 대한 남한 강단 사학자들의 존경심은 이제 하늘을 찌릅니다.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냐면 당시 이제 서울대 사학과에 이제 교수로 있던 김용섭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서전 뒤에 자기가 당시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적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뭐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라는 자서전에서. 근데 하루는 김용섭 교수 이분은 자기 부친 따라서 어린 시절에 만주를 한번 가가지고 부친에게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이제 감화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시 이제 서울대 사학과가 갖고 있던 일본 역사학 추종하는 분위기하고는 좀 이제 다른 그 역사관을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강의하는데 옆에 이제 누가 문을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당시 이제 서울대 사학과 교수들이 내가 경성제대 시절에 배웠던 시야마스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 강의를 좀 참관하고 싶다고 한다. 참관해도 되겠냐?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나는 아직 그런 대가 앞에서 강연할 준비가 안 되십니다. 라는 말로 이제 사양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란 양나란 흉민사학자가 해방 이후까지 서울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수를 주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승구조가 그냥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승된 거죠. 또 이분이 남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이제 일본의 조선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학회의 주축은 일본의 텔리대, 일본에 텔리시가 있고 텔리대가 있는데 여기는 일본에서 전 세계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 그 세계사의 발상지가 일본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이제 구구 종교 단체인데요. 그쪽 출신들이 이제 일본의 조선학회를 주로 이제 주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 김용섭 교수는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김용섭 교수를 초청했다기보다는 이제 서울대 쪽에 초청하니까 이제 서울대 사학과 교수들이 이제 김용섭 교수 보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사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그 이병도 선생이 천리교 초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천리교 도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었다라고 저기 자서전에 써놨어요. 제가 일본 그 천리교 한번 본부에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안에 무슨 나무 하나, 기둥 하나가 세워놨는데 거기가 인류의 발상지라는 거예요. 그 예배 보는 게 뭐냐면 다 무릎 꿇고 박수 딱딱 치고 절하고 하는 뭔데 대한민국 소위 강단사학계의 테두라는 사람이 일본에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텔리교 총본부에 가가지고 인류 역사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나무 하나 기둥 세우는데 그 앞에 가서 박수치고 머리 숙이고 했다는 그걸 상상하니까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해방 이후가 이렇게 됐는지 하는 이제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일본으로 쫓겨가서는 뭘 했냐면 일본의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돼요.
일본의 학습원 대학이라는 데는 일왕가하고 귀족들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원 대학 출신 중에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히오노 나나미예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히오노 나나미 재벌 만들어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히오노 나나미가 이야기한 로마인 이야기는 대일본 제국 이야기를 갖다가 로마에 빗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이 섹스 슬레이브, 그 성노예, 그 위안부라고도 하죠. 이 위안부를 갖다가 동양인만 한 게 아니라 서양인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히오노 나나미가 급해가지고 이거 빨리 덮어야 된다라고 막 했다는 데서 본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일본의 학습원 대학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바로 이제 시에마세 야스카즈가 이 학습원 대학 출신으로 이 학습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반성은 무슨 반성, 우리는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한 책이 임나 흥망사란 책이고, 그 책에서 이제 임나 강역을 갖다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뭐 전라도까지 다 임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전라도가 임나냐,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임나 강역이 이렇게 넓었나 설명을 하는데 이 시에마스 지명비정이 재밌는 지명비정이에요. 그 하나 예를 들면 369년에 야마도웨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일본 허기 보면 내용 이상해요.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데는 가야예요. 그래서 이제 임나 칠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뭐 탁순이니 다라니 알라니 남가라니 가라니 하는 이런 7개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학계에서 임나 칠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탁순국이란 곳이 나와요. 근데 탁순에 대해서 시에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탁순이 어디냐면 지금의 대구다라는 겁니다. 왜 대구냐면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벌인데 탁하고 달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수는 대구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369년에 야마도웨가 임나칠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친미다레라는 곳을 점령해서 백제에게 주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친미다레를 찾으려고 보니까 암만 찾아도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기막힌 발상을 합니다. 친미다레를 한번 일본어로 바꿔서 불러보자라고 하니까 토무다레라고 나와요. 그래서 토무다레와 비슷한 고지명을 막 찾아보니까 전라도 광진군의 옛 지명이 도무군이에요. 그래서 토무다레, 여기가 이 남만의 친미다레라는 곳이 바로 전라도 광진이다. 이렇게 비정을 했습니다. 이 비정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그 4세기 후반에 일본어 쓰고 있어야 되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믿는 건데요. 그 김현구 씨랑 고려대 명예교수는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지명비중은 시에마스서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현구 씨 책에 특별한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시에마스의 지명비정을 그냥 따라서 한 건데, 이런 식의 지명비정이 소위 말하는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그 근거들이에요. 그래서 분국서를 이야기한 북한학자 김석형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김석형 씨가 초기 조일관계사,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초기 조일관계사. 이 책에서 북한의 김석형 씨가 주장한 건 뭐냐면,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임나는 뭐냐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런 시에마스 같은 일본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대구의 옛 지명이 달구벌이기 때문에 탁순이 대구라는 주장이나 친미다레를 도무다레로 일본어 발음으로 바꿔 불러서 전라도 광진이 옛날에 도무군이었기 때문에 친미다레가 전라도
강진으로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북한의 김석창 말대로 글자 중에 한 글자만 비슷한 게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한데, 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한 걸 갖다가 남한 강단 사학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추종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 사학계에 참 이제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서기엔 심지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백제에서 야마도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서기 보면 재밌는 책이에요. 귀할 기자 써가지고 귀국을 야마도 왜라고 써놓는데, 귀국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탁순에 가서 야마도 왜 가는 길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백제는 해양국가잖아요. 백제 해양국가에서 배 타고 찾아가면 되지. 물어 내륙으로, 대구 내륙까지 가가지고 내륙 사람에게 야마도에 가는 길을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논리들이 일본 구구파들은 목적이 뚜렷하니까, 목적이 가야를 임나로 변조시켜야 저기네가 이제 한국 점령한 걸 갖다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문제는 그걸 추종하는 남한 강단 사학자들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남한 강단 사학자들에게 아직도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 집요하게 역사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갖다 한국 침략의 지금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 100년 전에 발생했던 불행했던 사건이 다시 발생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